창밖으로 하얗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굵고 힘있는 눈송이들이 도로 위를 서서히 덮어가고 있었다. 계기판을 힐끔 보니 온도계는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레 발을 떼어 브레이크에 올리고 속도를 줄였다. 조심스레 핸들을 돌려 해행계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다. 오늘은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았다. 폭설 예보도 있었고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이정훈, 올해 61살이다. 트럭 운전대를 잡은 지 벌써 30해가 넘었다. 언제나 이 도로 위가 나의 일터였고 잠자리였고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침과 밤을 길 위에서 보냈지만 사고 없이 버텨온 것은 내 스스로도 대견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아내는 15년 전 봄날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앓다가 고통 없이 가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려 애썼지만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깊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나와는 가끔 명절 즈음 얼굴을 보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이런 거리를 한탄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필요한 일이다. 휴게소에 트럭을 세우고 시동을 끄니 정막이 찾아왔다. 히터를 끄자마자 쌀쌀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몸을 움츠리며 트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핥히듯 스쳤다. 허리를 쭉 펴자 곳곳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이 일 말고는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이 트럭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작은 숨을 몰아쉬며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따뜻했다. 히터에서 퍼지는 따뜻한 공기가 찬 기운을 밀어냈다. 곳곳에 트럭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혼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따뜻한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사람들이었고 잠시 쉬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매점 한쪽 구석에 놓인 자판기 앞에 섰다. 손에 쥔 동전을 넣고 라면 버튼을 눌렀다. 조금 기다리자 따뜻한 국물이 흐르는 라면이 나왔다. 자리를 잡고 라면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대니 어깨에 내려앉았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짜고 얼큰한 맛이 혀를 감쌌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이럴 때면 괜히 아내가 끓여주던 라면 맛이 생각난다. 그녀가 해주던 소박한 한 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라면을 다 먹고 빈 그릇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얀 눈송이들이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 생각했다.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휴게소를 나서 트럭으로 걸어가던 길.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 뒤를 따라오더니 말을 걸었다. 기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바카스 한 병 어떠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나이로 치자면 5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만 환한 미소는 그 모든 걸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얼마예요? 묻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1,800원이라고 답했다. 나는 지갑을 꺼내어 돈을 건네고 바카스 한 병을 받았다. 작은 병 하나가 손바닥 위에 얹히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으로 향했다. 히터를 틀어 따뜻해진 트럭 안. 바카스 병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기운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괜스레 창가에 이마를 대고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가끔은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 순간, 세상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이 느낌. 혼자라는 것, 외롭다는 것,
그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오늘 밤 하얀 눈이 다 덮어줄 것 같았다. 트럭 안으로 돌아와 몸을 녹이며 바카스를 한 모금 마셨다. 뜨끈한 히터 바람과 달콤한 바카스 맛이 어우러지니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은 이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 것 같았다. 침대처럼 접어놓은 시트 위에 몸을 뉘었다. 두꺼운 점퍼를 덮고 트럭 창문을 통해 흩날리는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트럭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건 아까 바카스를 건넸던 그 여인이었다. 추운 겨울밤에 그녀는 여전히 노란 조끼를 입은 채였다. 죄송해요. 놀라게 했죠.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따뜻한 거요.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얼른 몸을 움츠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종이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대었다. 진한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 안 가득 퍼졌다. 몸 구석구석에 온기가 퍼지는 느낌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다시 찾아온 것이 반가웠다. 나도 모르게 트럭 안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차창 밖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트럭 앞 유리를 덮은 눈을 치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손에 작은 빗자루를 들고 트럭 주변을 쓸고 있는데 어제 그 여인이 또 다가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한미숙이에요. 한미숙 씨. 이름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빗자루로 트럭 주변 눈을 털어주기 시작했다. 나도 괜히 어깨를 움츠리며 함께 눈을 치웠다. 바카스 판매일을 오래 하셨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꽤 됐어요. 벌써 7년쯤 됐네요. 이 일 하면서 전국 휴게소를 다녀봤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 눈빛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련함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또 조심스럽게 물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다 보면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혼자가 되면 더 그렇죠.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 역시 혼자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상훈 씨는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트럭 운전하시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리고 이 길 위가 제 집 같거든요. 그녀도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어쩐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우리는 눈바디를 함께 걸었다. 휴게소 뒤편 작은 공터에 쌓인 눈 위를 천천히 걷고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로를 재지 않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 대화. 세상에 이런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따뜻했다. 돌아오는 길. 그녀가 내 손에 조그만 종이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요. 제가 집에서 싸온 건데 그냥 드세요. 종이봉투 안에는 작은 김밥 두 줄이 들어 있었다. 정성스럽게 쌓인 흔적이 보였다. 고맙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휴게소 매점 쪽으로 사라졌다. 트럭 안으로 돌아와 김밥을 꺼내 먹었다. 소박한 맛. 간이 세지도 않고 밥알이 따뜻했다. 한 입 한 입. 그녀의 마음을 먹는 기분이었다. 이름도 모르던 그녀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다가와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조금씩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도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트럭 앞 유리를 덮은 하얀 눈을 치우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아직은 쉬이 출발할 수 없는 길이었다. 히터를 틀고 천천히 따뜻해지는 트럭 안에 앉아 있는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어제 만났던 그녀 한미숙 씨가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작은 바카스 병을 하나 내밀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병을 받아들었다. 이거 어제 받은 건데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오늘 건 서비스예요. 추운 날씨에 힘내시라고.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바카스 병 하나지만 그 속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하고 창문을 닫으려는데 그녀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저기 매점 옆에 커피 한 잔 뽑아 놓을게요. 나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총총 걸음으로 매점 쪽으로 향했다. 나는 트럭 문을 닫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눈부시게 다정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손에 들고 돌아온 그녀가 트럭 옆에 섰다. 내려오실래요? 혼자 마시는 커피보다 둘이 나누는 커피가 더 따뜻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트럭에서 내려 그녀 옆에 섰다. 서로 종이컵을 부딪히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커피 맛은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몸을 데우는 것 이상으로 마음까지 녹여주었다. 우리는 휴게소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었다. 여기서 일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힘들죠.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저도 그래요. 트럭 운전이 쉽지는 않지만 이 일 말고는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잘하는 걸 꾸역꾸역 이어가는 거. 그녀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참을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이야기, 길 이야기, 사람 이야기. 우리는 이름 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대화 속에 이상할 만큼 깊은 정이 피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계세요. 내 인사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상훈 씨도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들르시면 꼭 들러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괜히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트럭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휴게소를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트럭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그날 저녁 목적지에 도착해 트럭 안침대에 누웠다. 짐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낯익은 글씨였다. 라면 국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미숙.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한켠이 울컥해졌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메모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다. 지금은 사라진 아내의 사진 옆에 조용히 꽂아두었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 위에 작은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커피 한 잔을 내가 대접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따뜻한 커피 향처럼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며칠 뒤 눈이 그치고 도로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나는 다시 길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행계 휴게소가 걸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미숙이라는 이름 속 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연히 지나치게 된 또 다른 휴게소. 뭔가 끌리는 마음에 트럭을 세우고 잠시 쉬기로 했다. 트럭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습관처럼 매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노란 조끼를 입고 한쪽에 서 있는 미숙을 발견했다. 그녀도 나를 발견했는지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상훈 씨 또 뵙네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쉴까 해서요. 여긴 자주 나오시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은 주로 이 근처에서 일해요. 눈도 많이 왔으니 길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적셨다. 라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드실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휴게소 식당 한쪽에 나란히 앉아 라면 2그릇을 주문했다. 뜨거운 국물이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얀 눈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요. 사실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잖아요. 내 말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이 나왔다.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혼자 계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미숙이 먼저 물었다. 예. 이 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나는 담담히 답했다. 미숙도 작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줄은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국물을 떠먹으며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비슷한 시간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도 우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어쩌면 둘 다 이 짧은 시간마저 아까워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점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서 휴게소 구석진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두꺼운 점퍼 덕분에 견딜만 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어릴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잊고 지냈던 꿈에 대한 이야기. 미숙은 젊은 시절 양장점을 운영했다고 했다. 작지만 소중한 꿈이었지만 어느 순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저는 바느질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끊기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지금도 손끝이 참 따뜻해 보이세요. 그 말에 미숙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상훈 씨는 참 따뜻한 분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길을 달렸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오랜만이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내리쬐는 휴게소 한편.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랜만에 깨달았다. 다시 트럭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 내 옆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에 또 여기 들를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다음엔 제가 라면 사겠습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봄바람 같았다. 트럭에 올라타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거울 너머로 미숙이 작은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슴에 고이 담으며 다시 길 위로 나섰다. 하얀 눈이 내려 쌓인 길 위를 천천히 달리며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온기. 그건 때로는 한 잔의 커피, 한 그릇의 라면, 짧은 인사 한마디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겨울 어느 눈 내리던 날 나는 다시 따뜻함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틈틈이 그녀가 있는 휴게소를 찾아갔다.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긴 여정 끝에 들르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한미숙, 그녀와 함께 라면을 먹고 뜨거운 커피를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은 내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그 짧은 시간들, 나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로 사정이 좋아 예정보다 일찍 휴게소에 도착했다. 트럭을 세우고 매점 쪽으로 향하는데 멀리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한미숙이 어떤 중년 남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저 발길을 돌렸다. 괜히 내 스스로가 우스워지는 느낌이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었다. 그저 몇 번 커피를 나누고 몇 번 식사를 함께 했을 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었다. 그날은 미숙을 보지 않고 트럭 안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내리는 잔설을 바라보며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다음 날 휴게소를 떠나기 전 미숙이 트럭까지 달려왔다. 상훈 씨, 오늘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내일이 좀 급해서요. 미숙은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딱 잘라 말했다. 미숙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더 설명하지 않고 트럭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서서히 물러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트럭은 서서히 휴게소를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휴게소를 지나쳤다. 트럭을 멈추던 곳을 바꾸고 다른 경로를 택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라도 다시 그녀를 보게 되면 서로 어색해질까 두려웠다. 미숙도 아마 느꼈을 것이다. 내가 멀어진다는 것을. 몇 주가 흘렀다. 일상이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트럭 안에 혼자 남게 되면 문득 그녀가 떠올랐다. 컵라면을 먹을 때면 함께 웃으며 먹던 미숙의 얼굴이 떠오르고 차가운 커피를 홀짝일 때면 손난로처럼 따뜻했던 그녀의 손길이 그리워졌다. 그럼에도 나는 괜히 자존심을 내세워 다시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상훈 씨, 저예요, 미숙이에요. 잠시 멈칫했다.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얼떨결에 물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려 있었다. 나는 결국 알겠다고 답했다. 약속 장소는 우리가 자주 커피를 마셨던 그 휴게소였다. 도착하니 미숙이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끼 대신 따뜻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어딘가 더 여리고 작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내 인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미숙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상훈 씨,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그날 매점 앞에서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 그분요? 우리 오빠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실은 오빠가 근처에서 장사하시는데 눈길 때문에 걱정돼서 잠깐 들러본 거였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 왜 혼자서 상처받은 척 했을까? 미숙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상훈 씨가 갑자기 멀어져서. 솔직히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괜히 스스로 벽을 만들었다는 걸.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살짝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괜히 마음부터 닫게 되는 거니까요. 조심스럽게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겨울 햇살 아래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진 채 말없이 겨울 햇살을 마주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손끝은 따뜻했다. 서로의 온기가 조금씩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상훈 씨, 처음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휴게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인연. 하지만 이상했어요. 상훈 씨는 다르더라고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주고받는 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숙 씨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내 말에 미숙이 살짝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나이 먹었다고 무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미숙 씨, 내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릴 때도 청춘 때도 이런 떨림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손끝까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이 추운 겨울날 나는 가장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하면 배송 일정을 미숙이 있는 근처로 조정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짧은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미숙은 여전히 바쁘게 일했다. 작은 바카스병을 들고 휴게소를 오가며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하루에는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해져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 씨, 혹시 이 일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작은 분식집을 열어보는 거요. 따뜻한 라면, 김밥, 떡볶이 같은 걸 파는 가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꿈 같은 건 접어야 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도 같이 옆에 있을게요. 미숙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요? 같이 해봐요, 우리.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크지 않은 꿈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빛나는 희망이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눈이 녹아 흐르는 물소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트럭을 팔았다. 그리고 근처 물류창고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봤다. 정기적인 수입을 만들고 미숙과의 새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미숙도 바카스 판매 일을 천천히 정리했다. 둘 다 큰 결심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우리는 작은 분식집 자리를 알아보러 갔다. 길모퉁이에 위치한 낡은 가게. 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사람들이 오가기에 좋은 곳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라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작은 주방 뒤로는 자그마한 창고도 있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미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리고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을 했다. 서툴고 느린 걸음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삶이란 어쩌면 이런 작은 용기로 완성되는 것인지 모른다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둘 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좁은 가게 안에 가득한 기름 냄새,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낡은 냉장고와 삐걱거리는 의자들, 모든 게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이곳은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첫날, 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정훈 씨 저쪽 닦아주세요. 미숙 씨는 저 그릇 정리 부탁해요. 서로 농담처럼 부르며 닳고 다른 바닥을 닦고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메뉴판을 손으로 썼다. 라면 3,500원, 김밥 2,500원, 떡볶이 4,000원. 가격표를 정성스럽게 써서 벽에 붙이는데 괜히 웃음이 났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시 꾸미는 것처럼 벅찬 일이었다. 첫 영업날, 간판도 아직 제대로 달지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아이고, 여기 새로 열었나 봐요. 떡볶이 하나랑 라면이랑 김밥도 주세요. 나는 어색하게 라면을 끓였고 미숙은 손 빠르게 김밥을 말았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가득했다.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다. 음식 맛이 참 정겹네요. 뭔가 옛날 생각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마주 앉았다. 미숙은 작은 카운터 뒤에 앉아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잘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우리 꽤 괜찮은 팀이잖아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도 환히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만들어낸 하루. 그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점점 일상이 되어갔다. 아침이면 함께 문을 열고 간단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장보러 시장에 다녀오고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가게 앞에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훈 씨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미숙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릴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요? 잘 어울려요.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돈 버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미숙은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 행복해 보여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있어서요.
순간 미숙의 눈에 반짝이는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상훈 씨. 밤이면 작은 방에 함께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불 하나를 나누어 덮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졌다. 이따금 아내 생각이 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옆에 있는 미숙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동네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고 어르신들은 김밥을 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우리 부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부부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금슬이 좋았어요? 나는 미숙을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비밀이에요. 한 그릇 라면에 시작했어요. 모두들 웃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밤이 깊고 손님이 모두 돌아간 가게 안.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작은 가게,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행복. 어쩌면 내가 살아온 긴 시간 동안 진짜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을지도 모른다. 뜨거운 성공도 커다란 부도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소박하게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내일은 김밥 속 재료 좀 더 넣을까요?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김밥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야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작은 가게 간판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미숙이네 분식. 누군가가 손수 그려준 간판.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박한 간판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내 곁에 있는 이 따뜻한 사람을. 세월은 흐르고 있었다. 햇살 좋은 봄날에도, 장마가 내리던 여름날에도, 눈 내리던 겨울밤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가게의 문을 열었다. 분식집은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라면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으며 우리는 매일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가끔은 일이 힘들 때도 있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을 때면 둘 다 지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숙이 웃으며 건네는 말이 있었다. 상훈 씨, 괜찮아요. 우린 같이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면 어떤 피로도 녹아내렸다. 가끔 손님이 없는 늦은 오후에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 짧은 휴식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의 이유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조금씩 다가갔다.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미숙을 소개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숙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숙도 언젠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멀리 있는 아들.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걱정하고 아끼는 존재. 우리 둘은 서로의 지난 상처를 껴안고 서로의 외로움을 품어주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한 번은 미숙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말했다. 상훈 씨, 가끔 생각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눈 오는 휴게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카스 한 병이었죠. 그 작은 병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운명이라는 건
어쩌면 그렇게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경험했다. 어느덧 가게 앞 벚꽃나무에는 연분홍 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흩날렸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우리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았다. 미숙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상훈 씨,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요. 그녀의 눈가에 작은 웃음이 피어났다. 이 작은 가게,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하루하루가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때로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보기도 했다. 그녀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을 것 같았다. 외롭고 긴 겨울을 지나 나는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건 모두 따뜻한 사람 하나가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는 이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커다란 성공이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라면 한 그릇을 나누고 소소한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문득 미숙이 부른다. 상훈 씨, 라면 국물 끓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조끼를 챙겨 입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그날 그 휴게소에 들렀던 것도, 그날 그녀가 바카스 한 병을 건넸던 것도, 그리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도, 이 모든 사소한 우연들이 쌓여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미숙과 함께 이 작은 가게에서 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며